편지 최근에는 없어요. 최근이 아니라 진짜 몇 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잘. 편지 안 써본 것 같아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 특히.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이번 정규 앨범 이제 컴백할 때 땡스 투 편지 썼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 훈련소 있을 때 팬분들께 편지를 몇 장 좀 적었었습니다. 완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언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편지지를 서는 법도 모릅니다. 하하. 그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멤버들이랑 늘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크게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맨날 늘 장난만 좀 많이 치는 사이다 보니까 이 기회로 멤버들하고 진중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추럴한 방송이지만 방송이지 않은 느낌으로 얘기를 진솔하게 나눠보고 싶네요. 진지한 얘기도 좋고 그냥 편하게 활동하면서 막 그렇게 깊게 대화해 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두런두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또 자주 하긴 했었어가지고 어떻게 늙어갈지 같이 그런 걸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와, 편지. 근데 뭔가 각 잡고 우리끼리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약간 더 뭔가 어색하지. 어색하다. 생각보다 얘기를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진지한 얘기 꽤 그러니까 해. 이렇게 뭔가 각 잡고 각 잡고 얘기하진 않아서 그래. 그리고 그게 있어. 우리는 약간 5명에서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좀 시간상 안 돼서 그렇지. 되게- 뭐 따로따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런 또 건 중요한 거는 그 진지한 얘기들이 사실 어떤 일에 대한 진지한 얘기지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얘기할 그건 없어. 오늘 약간 진지한 얘기야? 그건 맞다. 어, 진대야 오늘 오늘. 어떻게 진대야 뭐야? 소주 갖다 주세요. 요즘이야 막 진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려고 하지. 옛날엔 진짜 막 카페에서 막 그치. 그치. 한 3시간씩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막 맞지. 그때 말하는 거야. 우리 막 수원에서 연습하고 할 때. 아, 비즈. 비즈 카페, 비즈 카페. 맞아. 거기서 진짜 얘기 많이 했는데. 아니, 근데 또 중요한 거는 토크를 하는데 또 게임도 좀 숨겨져 있잖아요. 저희. 아 많이 또? 아, 또. 좀 많이 뚫린 걸 의식하면서 좀 근데 잘해줄 너무 거예요? 티를 내면 안 되지 않아? 근데 나는 사실 아까 형한테 살짝 티가 난 것 같아서 아 이거 나 이거 트릭 아니야 이거 페이크할 어. 트릭일 수도 있어. 모르죠. 일단 마니또는 사실 메인이 아니니까. 그치. 은은하게 티내는 그러면은 그걸 한번 해보자. 약간 뭐 지목 토크 이런 거. 지목 토크. 한 명씩 뭐 질문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궁금했던 거 뭐 아무거나 다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제일 잘생긴 사람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아,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건 재미없고 아니 예를 든 거잖아. 차라리-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차라리 이렇게 하자. 제일 못생겼다 생각하는 사람. 아 그런 걸로 가자. 유튜브니까. 아 우리 너무 착하게 가지 말자. 재미없어. 뭔지 알지? 그래. 아. 그래 그래. 오늘 원래는 잘생겼는데 아 오늘은 좀 별로다 이런 느낌?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 뭐 어떻게 다 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는 걸 얻는 게 없어. 당연히 그러니까. 얻는 게 다 없지 오케이, 뭐. 오케이. 좋은 거 한다고 해서 얻는 게 있나? 오늘 좀 상태가 별로다 이런 사람. 평소에 괜찮은데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잘생겼는데 앞에가 있어. 유독 오늘 그냥 어. 평소보다 좀 별로다. 평소보다 별로다. 자 하나 둘 셋. 뭐야 왜 나 뭔데? 뭔데? 아니 그냥 한 거야. 그냥 말로 해. 뭐 지목하지 해 그러면. 야 근데 웃긴 게 지도 지를 이렇게. 나 오늘 좀 야 별로야. 근데 너 왜 나 했어? 어? 뭔데? 진대다 진대.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가 언제야? 나 16살 때. 우리 그럼 14년이지. 처음 만난 거네. 14년이. 그럼 첫 인상과 현 인상이 좀 가장 많이 다른 근데 이게 뭐야? 성격 같은 거야? 얼굴이야? 모든 거. 하나 둘 셋. 강연 2표, 할인 1표. 동명 투표. 나는 형우 형이 이렇게 수다쟁인지 몰랐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내숭이 좀 많아. 뭔지 알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강현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네. 되게 와. 적었다. 되게 적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내가 제일 좀 처음에는 어려워서 한 번이라도 더 연락을 했던 게 얘였어. 진짜. 어. 형우 형이? 약간 자칫 같이 있으면 우울한 느낌? 아. 진짜 처음에는 진짜 약간 그랬었어. 맞아. 어쨌든 내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금방금방 친해졌는데 약간 친해지기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맞아. 했는데 반대였어. 완전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너를 골랐어. 맞는 말인 게 우리 버스킹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버스킹도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제 관객분들 이렇게 연주하고 노래하고 이런 건데, 나 이제 그때 당시에 초반 버스킹 막 홍대에서 하고 막 이럴 때 조금 힘들었어. 기타만 보고 그냥 있고 맞아. 나도 그런 비슷했어. 게 조금
내향인으로서 좀 많이 맞아. 힘들었다. 맞아. 힘들 수 생각해보면 막 그때 형구 형한테 좀 이제 공연할 때 앞에 좀 봐라 이런 얘기 맞아. 진짜 웃어라, 웃어라. 맞아. 형막 웃는 연습하고 맞아 너 웃어라. 웃는 연습하고 이랬구나. 완전 다르다. 지금은 무대에서 진짜 날라다니는 나는 형구 오, 날라. 오히려 나는 반대인 게 현구가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얘가 다가왔던 스타일이어서 나는 맞아? 아니 확실하게 왜냐면은 아니, 내가 둘이 얘기해. 내가 둘이 얘기해. 이런 분위기 조성 별로 좋지 않아요. 현구가 이제 내가 말을 걸기 전에 갑자기 같이 밥 먹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둘밖에 없으니까 뭐 밥 그러니까 먹자 내가 하겠지 뭐. 정확하게 미안. 아니 내가 정확하게 하린이랑의 첫 만남을 이제 기억하는 게 하린이랑 나랑 학원에서 만났잖아. 몇 살 때였지? 하린이랑 나랑 초등학생 때 만났어.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5학년 때인가? 근데 그때 이제 학원에서 아무래도 아, 고등학생 고등학생들. 보통 이런데 이제 우리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친구가 없는 걸 이제 선생님들도 좀 보셨을 거 아니야. 아, 친구가 없었구나 약간. 아무래도 다 뭐 형 지금도 누나들이 딱히 많은 편은 아니지. 조용히 그런 것까지 말하지 마. 상처야. 형 누나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보고 아 뭔가 둘이 동갑이기도 하고 친구로 만들어 줘야겠다 하고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난 처음에 할인이라길래 여자인 줄 알았어. 아 그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그 얘기 많이 듣지.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딱 할인이가 이제 들어온 거지 그때 당시에. 되게 조그맸잖아. 형 키가 작았고. 그치 현구보다 작았지. 하이바 쓰고 있지 않았어요? 머리가 곱슬이어가지고 머리가 머리도 곱슬이어가지고 곱슬이고 거의 뭔가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내가 첫인상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할인이를 꼽은 게 지금은 와, 펀치려졌지. 늠름해. 아 그치. 어. 내가 현구를 언제 키를 이겼냐면은 내가 진짜 그 열등감이 좀 있었거든. 12명까지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거기까지 갈 거야? 12명까지 갈 거야? 아니 그 오케이, 이게 약간 웃긴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내가 현구한테 열등감을 느낀 게 딱 세 포인트가 있었어. 일단 외모. 얼굴이 잘생겼어. 잘생겼어가지고 그때 심지어 입시 이제 그 학원에 형 누나들도 되게 잘생겼다고 이제. 두 번째는 손 크기였어. 아, 손 크기. 애가 지금도 보면 애가 핏줄이 좀 되게 잘 보이는 스타일이야. 지금은 이제 내가 좀 그거 한데. 형이 더 크네? 난 길어 손이. 근데 현구는 어렸을 때는 애가 딱 어깨도 벌어지고 외모도 잘생겨 나보다 키도 크고 한데 심지어 손도 커. 그러니까 뭔가 애가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나도 모르게 약간 이 열등감에 젖어 있어서 처음에 모였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딱 이 둘이 의자에 앉아 있잖아. 그럼 나 계속 얘보다 손 커 보이려고 아 진짜로? 이랬어 진짜. 아 진짜 이랬어. 귀여워. 귀여워.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는 게 워낙 오래됐으니까. 나 이 얘기 진짜 처음 들어. 이거는. 남학생 그 자체였다 진짜. 세 번째가 키였지. 기욱이 첫인상이 진짜 기억나는 게 나보다 형인 줄 알았어. 그때 중학생 같지 않은 그 멋있게 옷도 입고 맞아. 다니고 힙했어. 힙했어 진짜. 나 근데 현인상이 되게 고마운 게 첫인상 때는 되게 밝았다가 중간 시점에서 약간 좀 형이 어두워졌다. 힘들었을 때가 있었잖아. 아 이 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건 뭐야? 근데 웃긴 게 여기서 응.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꾸 기욱이가 동명이한테 형 하는데 둘이 생일 차이는 2주밖에 차이 안 난다. 근데 난 빠른이어서 너랑 친구할 수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편한데 그때는 진짜 그 중3이랑 고1 차이가 크거든요. 난 엄청 형인 줄 알았지. 그치.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 얘 이제 기욱이 딱 20살 되는 날. 아 이제 뭐 빠르니 뭐가 중요하냐. 그냥 둘이 친구 해라. 해서 이제 시도했다가 이제 결국 다시 정리돼. 근데 난 형이 편해. 그리고 뭐 친구처럼 이미 편한 사이지. 또 그렇게 지내올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현인상이 너무 고맙다. 또 개그맨이잖아요 요즘 또. 우리가 근데 다 그렇긴 하지만 같이 있으면 나를 가장 유치하게 만드는 멤버. 아이처럼 변하는. 정말 아이처럼. 하나, 둘, 셋. 강현 2표, 용은 2표, 할인 1표. 형은 왜 현구예요? 딱 봐도 유치하잖아. 뭘 설명해. 너무 유치하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런 카메라 말고 우리 비하인드에 있는 걸 몰래 찍어서 여기다 드려야지 맞아. 이게 설명이 되는데 시비를 걸면 시비로 받아치고 이래 버리니까 고등학생처럼 진짜 약간 아직도 그러네. 고등학생이 뭐야? 한 중학교 한 2학년, 1학년 되는. 그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애칭이 것 같아. 많잖아요. 선생님도 있고 오빠도 있고 아버지, 아버지도 있고 교수님, 교수님, 스님. 약간 목사님 님자 들어간 거 다. 님자 들어가는 거 다. 옛날부터 형이랑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 나이 들어서도 지금처럼 맞아. 그치. 농담 따먹게 하면서 지내자. 용창 강태 뭐 이런 애칭?
별명도 있고. 난 요즘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우리 장난치면서 지금처럼 지내자 하는데 우리 막 나중에 50살 돼서도 막 약간 이러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나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나도 지금 이제 30대니까 점점 내가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어른이 될 줄 알았거든. 맞아. 근데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니 우리 대표님들끼리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거 엿들으면 진짜 우리랑 똑같아. 맞아, 그냥. 맞아. 그래서 나는 굳이 막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진지하게 커가고 싶진 않아. 맞아. 그러니까 철은 들겠지만 알아서 막 그렇게 막 재밌게 그냥. 어른인 척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할인이도 강연이 골랐잖아. 네. 유치하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현구랑 있으면은 그냥 좀 더 나다워지는 느낌이에요. 야 근데 너 원래 여기 점이 있었냐? 아 원래 여기 있는데 연하게. 아, 찍은 거지? 네. 근데 편하게 있는 자리인데 이건 좀 너무 꾸몄다. 우리 빠마했잖아요. 우리. 아 근데 형을 보면은 좋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냥 마냥 유치하다기보다는 되게 젊게 산다라는 느낌이 있어. 젊어 형.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할 이게 거야. 봐봐. 이게 야, 봐봐. 야, 너 말을 잘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요. 나는 그게 뭐가 좋냐고 느끼냐면은 미쳤다. 별거 없는데 되게 재밌게 잘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능력치들이 높으니까 이제 형이. 융화를 잘한다 이거지. 아니, 난 그죠, 형을 그죠. 보면은 진짜 동생들한테 너무 잘 맞춰준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난 유치한 게 좋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사실 난 할인 형을 왜 뽑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나이도 들면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뭔가를 참거나 뭐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 근데 오히려 난 할인이 형한테는 되게 솔직하게 말하게 돼. 막 불편한 게 있어도 말하게 되고 그런 유치함? 사실 진짜 유치해서 작은 건데도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할인 형한테는 그냥 그때 고딩 때처럼 그냥 아직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한 거야. 맞아. 그래서 둘이 제일 많이 싸웠. 그럼 그때는 너무 어렸어. 카피하려고 옛날 영상 봤는데도 와 진짜 어렸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최근에 좀 가장 누군가한테 감동을 받았거나. 없는데? 잠깐 생각해볼게. 미안해. 자, 하나, 둘, 셋. 전에 이제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제 가장 가까이 있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위로가 될 때도 많고 최근에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어해도 그냥 사실 형구가 그렇게 막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옆에 있으니까 되게 얘 자체로서 되게 고마움을 느끼는 느낌. 약간 그거 같아. 할인이는 좀 상대방이 들어주는 거에서도 그치. 되게 감동을 받고 그냥 그치. 해주는 말에도 감동을 받지만 옆에서 그렇게 잔잔하게 있어주는 것도 되게 감동으로 받지. 근데 요거는 이제 번외로 형도 마찬가지고. 나는 할인이를 지목했는데 이제 우리가 페스티벌을 자주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할인이가 생각보다 드럼만 치는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지. 나도 놓치고 있는 그 순간들을 할인이가 좀 이렇게 해줄 때 난 솔직히 내게 먼저거든 뭘 일을 할 때인데 할인 형은 본인 것도 본인 건데 남을 되게 잘 챙기고 주변 사람들 진짜 잘 챙기고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때 우리 한번 할인 형 아파서 입원해가지고 우리 넷이 행사한 적 있잖아. 1년 전인가? 나는 그때 그 무대를 잊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고 막 할인 형의 빈자리가 진짜 이렇게 중요하구나 막 느꼈던 것 같아. 이건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형이 최근에 숙소 화장실 청소했다면서요? 누가? 용훈이 형. 형이? 왜? 너무 더러워서 너가 그게 나한테 감동이야? 너무 감동 먹었었어요. 넌 누구 골랐어? 나 할인이도 오, 왜? 좀 내가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난 또 들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 그지. 친구로서의 또 그런 고민 같은 게 있잖아. 형이나 동생들한테 말하지 못해. 그래서 나한테 솔직하게 막 말해주고 그냥 하는 게 그게 그냥 재밌어 좋았던 거지. 이번에는 나 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살아보고 싶다. 자 하나 둘 셋. 나도 기욱이. 나 왜 기욱이냐면 나는 되게 은근히 성격이 급한 편이거든요. 기욱이는 우리 넷이 형들이 정신없이 막 이게 일을 해도 기욱이는 항상 차분해. 뭔가 칠하고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도 차분히 올라오고 기욱이처럼 차분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 기억 있는. 저는 형이요. 다재다능하잖아요 형이. 키도 크고 원칠하고. 좋아한다. 아니야. 앞에 보고 크게 말해. 네. 마이크. 원칠하고. 저런 완벽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야 너 충분히 완벽해. 누려보는 삶은 어떨까 싶은 것이. 별거 없어. 할인이는. 저는 형구. 요즘 든 생각은 이제 형구처럼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어떤 가치관을 되게 뚜렷하게 잘 가져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너 누구였어? 나 형이요. 좀 제일 쿨한 사람이에요. 아, 멤버들 쿨. 중에서 좀 용훈이 형이라고 생각하는데 털털하지 형. 나는 좀 걱정이 많아. 약간 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너무 싫어. 아 진짜 이거 머리 하나 꽂히면 하루 종일 가잖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디 스케줄을 이동하려고 그래. 근데 잠깐 나 텀블러 어디다 뒀더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으면은 그 하루 종일 스케줄 끝날 때까지 집에 있나 작업실에 있나. 작업실에 있나? 그 너무 짜증나.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봐. 내가 어제 내가 텀블러 어디다 뒀을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아 몰라 뭐 어디 있지 않을까? 아니 형 작업실 없으면 어떡해? 몰라. 계속 물어봐. 용훈이 형은 그런 게 전혀 없지. 난 아예 없지. 그냥 진짜 쿨해서 텀블러 뭐 어디 있겠지 어, 하고 나도. 약간 이제. 난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렸나 보다. 그러고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혹시 그거 어디서 봤니? 이거 한 번씩 물어보고 이제. 내가 오죽했으면 꿈을 꿨겠냐고. 꿈 얘긴데 깃발을 들고 있었어 서로. 그런 상황이었거든. 약간 싸우러 나가. 막 싸우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깃발을 들고 있는데 얘가 그 와중에 형 이게 깃발 대칭이 안 맞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진짜 너무 싫었어 그때. 근데 그게 내 매력이잖아. 어.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원위지만 그 마스라는 소중한 그 기억들이 있잖아. 맞아. 그걸 사실 또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때 원이랑 마스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치. 그냥 그때가 그립다라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는 큰 걱정이 없었어. 막 맞아. 나 되게 많았는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더 막 큰 걸 원할 때도 있고 목표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때는 그냥 진짜 홍대 가서 그 악기 펼쳐놓고 공연하면 재밌으면 땡. 약간 이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 홍대 버스킹 하고 나서 페이스북 들어가서 좋아요 몇 개 들었나 확인하고 맞아. 팔로우 몇 개 들었나 확인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첫 공연 이런 것도 기억. 뭐. 그때도 사실 저희가 막 음방 이런 것도 하긴 했었잖아요. 그치 한두 하긴 번? 했었지. 뭐 행사 같은 것도 사실 뭐 지금 느낌의 그런 행사가 전혀 아니고. 그치. 5명 앞에서 10명 앞에서 이런 느낌. 뭐 그래서 가끔 반성을 솔직히 하기도 해.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 좀 솔직하게 말하면 아, 다음 날 생각- 새벽에 나가야 쉬고 되고 이럴 때 싶다. 그런 거 솔직히 있잖아. 하기 싫을 때도 솔직히 있고. 그러니까 맞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한 번 더 반성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기도 해. 콘서트만 봐도 마스 공연했을 때 4, 50명이 주변 사람들이었고 학원 사람. 한 10명, 20명 정도가 이제 우리가 버스킹 하면서 이제 어. 만난 팬분들이었고 콘서트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니까 그래서 되게 좀 여러 가지 만감이 되게 교차한 그런 순간이 좀 있긴 있더라고. 나는 그 버스킹 할 때 한강 갈 때 그 악기랑 앰프 다 들고 지하철 탔던 게 생각나. 젬베랑 막 이런 거. 큐브 앰프 들고 그래서 기욱이랑 나랑 지하철에서 이렇게 잤잖아요. 그 대학교 축제를 우리가 불러주셔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사비로 그 수원에 있는 맞아. 그 지하 상가에 가서 옷들을 다 사서 그거 입고 화이트 앤 레드 포인트. 맞아 화이트 앤 레드 포인트로 심지어 노 메이크업이었어. 우리 샵이 없었어. 아 그러니까 직원분이 해주셨어. 화장품 꺼내가지고 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그 축제에 올라갔던 그 어. 시절도 있어. 아마 그때 당시에 도와주시던 그 학원 누나들이 조금씩 해주고 했을 거야. 옷은 다 우리가 사고. 그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정말 아무도 몰라주던 시절에 그런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줬던 따뜻한 행동들이 진짜 오래 기억에 남고 나도 그런 사람이 지금 되고 싶은 생각이 진짜 커. 15년도 나 근데 생각나는 거 있어. 그 나비꽃을 찾다 CD 아직도 우리 집에 있거든. 그냥 하얀색에 이렇게 나비 그려져 있는 그 앨범인데. 우리 그림자로 이렇게 맞아. 지금 우리의 그 앨범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공 CD 앨범이잖아. 나는 그 앨범이 너무 행복하고 막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막 그랬는데 그거 친구들한테 줬던 거 기억나. 뮤비 없는 거 알아? 아 맞아. 뮤비가 없어요? 그거 티저만 있고 뮤직비디오가 없어. 맞아. 뮤직비디오가 없어. 하린이 형 얼굴은 안 나왔어. 나 안 나왔어 얼굴.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지금 원희를 좋아하는 위브들은 나비꽃을 찾다라는 노래를 또 좋아하고 사랑해. 아픈 손가락? 그런 느낌? 그리고 진짜 페스티벌도 요즘에 우리가 많이 나가잖아. 그것도 진짜 엄청 감사한 거야. 우리 예전에 페스티벌이 뭐야? 예전에 초반에 우리가 진짜 공연 많이 하고 싶다. 너무 공연이나 일이 없으니까 사실 회사에서도 솔직하게 말한 거지. 아니 너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도 솔직히 아니고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 난 조금 충격이었어. 우리가 무대 더 많이 쓰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오히려 찾아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고. 우리가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하고 밴드 그때가 터닝 포인트였잖아요 원래. 형들이 이제 영장이 날라와가지고 나는 그때가 좀
아쉽지. 많이 아쉽기도 했었고 많이 또 울적하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잘 될 때 물 들어올 때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형들이 이제 전역을 하고 와서 또 너무 많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때보다 훨씬 더. 스스로가 약간 현타라고 음. 뭘 느꼈냐면 우리라서 뭐가 다 이렇게 막히나? 생각해보면 19년도에 데뷔를 했어. 근데 20년도에 코로나 코로나가 터졌어. 그래서 22년도 정도에 밴드 서바이벌을 나가서 뭔가 그래도 약간 분위기가 잡히고 페스티벌에 들어오려고 할 때쯤 군대를 갔어.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약간 세상이 약간 억가하는 느낌? 그런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 그때 잠깐 좀 약간 괴로웠던 숨이 턱 막혔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 맞아. 만약에 우리가 좀 잘 되다가 갔으면 덜 힘들었겠지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끊긴 거잖아. 이게 나 그래서 남은 멤버들이 더 악착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난 오히려 이런 생각도 했던 게 이제 작년에 우리 2월에 전역하고서부터 이제 페스티벌이 꾸준히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준비됐을 때 관객분들 그리고 팬분들께 더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비 같은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확실히 능력치가. 형이랑 내가 군대 가기 전보다는 더 성숙해지고 좀 실력적으로 더 뭔가 올라오고 막 이래서 좀 더 준비됐었을 때 페스티벌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해서 뭔가 더 그 되지 않아? 뜻이 있었던 걸 수도 있어.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페스티벌 나갔으면 우리도 스스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민망하기만 하고 이랬을 수도 있어. 타이밍이 있나 봐. 그랬을 수도 있어. 형들 전역하고 완전체로 활동 계속 했지만 정규는 말만 했었잖아. 엄청 열심히 만들어서 5년 만에 정규를 낸 거지. 근데 활동도 사실 회사에서도 역대급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한 달의 기간 동안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스케줄도 막 하루에 3-4개씩 막 탁탁탁 했었는데 다들 어땠는지. 뭔가 우리만큼이나 위브들도 너무 좋아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이번에 솔직히 우리가 산옥하면서도 몇 번 느꼈잖아. 맞아. 우리도 약간 이래서 기가 사는구나라는 맞아. 듯한 그런 느낌을 약간 좀 받은 느낌? 체력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었다. 막 근데 너무 이 바쁘고 막 할 일이 계속 있다는 게 살짝 뿌듯하고 예전과 그래도 달라진 그 체감이 약간 됐어. 맞아, 체감이 솔직히 됐어. 그리고 불후의 명곡 그 프로그램 나간 것도 맞아. 사실은 너무 행복했어. 우리 그 꿈이었잖아. 거기 그러니까. 나가는 거. 어, 진짜 아이러니해. 진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좀 많이 느낀 건데 뭔가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어떤 곡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된 느낌이에요. 이제는 그냥 본인이 어느 정도 틀을 다 만들어서 그 분위기를 낼 수 있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그 앨범인 것 같아. 각자 제일 잘하는 거를 되게 짙게 하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이번 맞아, 맞아. 앨범에서. 근데 곡 녹음하면서 이번에 하린이 노래 중에 이제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면 그 제 기타 솔로가 아마 멤버들은 모를 텐데 원래 전 버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타 녹음을 다 끝내고 이제 하린이한테 보냈었지. 근데 한 일주일 좀 지나서 우리 뮤비차 하는 날 하린이가 이렇게 나한테 슬쩍 와서 말하는 거야. 형과 혹시 기타 녹음 다른 라인으로 좀 짜질 수 있냐? 오 진짜? 그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약간 까인 거지. 약간 그때 당시 내 입장은 이거를 내가 보냈을 때 바로 뭔가 음. 피드백이 없고 이제 믹스가 거의 돼가는 과정에서 이제 나도 좀 급하게 다시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이제야 말하냐. 살짝 투덜댔어 하린이한테. 하린이가 그때 당시에 되게 점잖게 말을 해줬어. 스윗하게? 스윗하게. 어. 그래도 도모야. 도모야. 친구야. 막 이러면서. 그래도 여기 조금만 라인 뭐 어떻게 이렇게 바뀌면 더 이렇게 이뻐질 것 같다 노래가 해서. 오히려 예민하면 기분 나쁘게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 알았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녹음을 이제 했는데 내가 새로 만든 기타 라인이 마음에 들고 훨씬 잘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비하인드 썰이 뭐냐면은 왜 일주일이 걸렸냐면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다른 곡들도 녹음하고 이래서 이 곡에 대한 디테일을 챙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았으니까 정규랑. 뭐 해야 되고 나도 수정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딱 어느 날 다시 내 곡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고 이제 노래를 듣는데 지금 자리에서 비로소 얘기하면은 너무 똑같은 느낌이야. 이때까지의 현구 솔로 끝 이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곡이랑 뭔가 얘가 이 곡에 이입을 해서 뭔가 스토리를 하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흘러가듯이 이야기를 써보면 어떻겠냐. 그때가 그때구나. 너네들 그때 주먹 다지만 그때. 그렇죠. 형 응급실가잖아. 아니. 진짜인 줄 알아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한테 진심으로 피드백해주는 사람이 점점 준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도 연차가 쌓이면서 좋은 얘기해주는 사람만 많지 이렇게 피드백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적어지는데 이제 멤버들끼리 사실 이런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한 것 같기도 해. 약간 난 이런 좀 생각도 했었다. 장르가 사실 좀 되게 다양하잖아. 우리가 또 다음 앨범이나 뭐 이런 컨셉 하고 싶은 거. 나는 이번 앨범 만들면서 정확하게 느낀 게 그 우리가 장르나 이런 게 다양하다가 지금이야 진짜 우린 진짜 장점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높게 사주지만 예전에는 단점이라 그랬었어. 정확한 음악적 색깔이 없다는 둥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나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하는 거 그냥 그 시기에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 확신이 섰어. 아니 우리가 벌써 같이 산 게 얼마나 했죠? 7년 넘었죠? 7년이라고 믿겨지지도 않아. 같이 사는 게. 그냥 본가 가는 것보다 더 편한 것 같아. 형들이랑 있는 게. 그러니까 숙소가 약간 집이 됐지. 느낌이어서. 형들이랑 있는 게. 나도 옛날엔 그런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휴지가 안 맞으면은 이렇게 제대로 돌려놔야 되고 몇 년을 살고 나니까 달라지지. 이제는 막 그냥 뭐 바퀴벌레가 옆에 기어다녀도 와 바퀴벌레다 약간 아니 이러면서 바퀴벌레가 나온 적이 있어 숙소에서? 내가 다 잡았어. 그 처음에 초반에. 진짜로? 바퀴벌레가 있었어? 그냥 이런 거에 무딘 거고 우리가 예민한 거. 그 전 숙소 아니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 의자 그거 주워온 거잖아. 밖에 있는 거. 소파? 아, 그 소파. 맞네. 아 밖에 있는 거 주워왔지? 주워온 거잖아. 버린 거지 이제. 너가 주워왔지? 아니 내가 주워온 거야. 할인이가 주웠어? 아니 황신이니까 소파 얘가 주워온 아니야, 거잖아. 들어봐. 나 이거 내가 한 거야.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들고 온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내가 딱 회사를 가는데 어떤 집이 이사를 가는데 그걸 내놓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멀쩡한 거를 왜 처분하시냐? 그래 안 쓸 거면 가져가셔라. 해가지고 그냥 냅다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미신도 이겨. 그 아, 왜 남들이 원래 뭐, 버린 거 주워오면 안 주워면 안 된다. 된다 그딴 내가. 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어. 없고 그거 그럼 꽤 오래 썼다. 두세 번 바꿨어. 아 그게 원래 초록 색깔이었잖아. 그래. 우리. 그것도 주워온 거야? 아 그것도 주워온 거야. 다 주워왔네. 어디 어디 갔어? 그럼 버렸나? 초록 색깔을 난 버리고 최근 건 바꾼 주워온 거야. 건지 몰랐어. 쉽게 말하면 우리 돈으로 산 쇼파가 없다. 아. 아니 왜? 사실 다 생각나네. 그 분리수거장이 늘 가깝잖아. 그래서 거기 지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지나가는데 뭐 스티커 다 부착되어 있는데 은근 괜찮은 소파 보이면은 한 번씩 왜 버렸지? 아 이거 괜찮은 거 형이 아니야? 아시면서 얼마 전에? 이거 쓸만해 보이는데 이러면서 야 그러면은 뭐 그런 거 말고 좀 정상적 활동하면서 주워온 거야? 아니 각자 주워온 거 말해보자고. 활동을 하면서 평생 우리가 사실 잊혀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것만큼은 내가 잊고 싶지 않은 순간들 뭐 주워온 거 말고 일단 작년 우리 원더랜드 그 야외 콘서트 했었을 때 그 리허설 때 야외에서 하는데 진짜 잊고 싶다고? 폭우가 내린 날 잊고 싶지 않은. 않은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순간인 거지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 완전 패닉이었는데. 진짜 폭우가 내렸잖아 폭우가. 그래서 리허설 하다가 막 소리 그래. 막안 나오고 그날이 오히려 콘서트 끝나고 약간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됐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또 하나 있어. 형이 이제 휴가를 나와서 돌아가는 날 내가 데려다줬어 차로. 근데 형이 갑자기 차에서 배가 자꾸 안 좋다는 거야. 형 그러면 차라리 가가지고 더 힘들어하지 말고 병원을 들렀다 가자 했던 타이밍에 진짜 병원에 딱 갔어. 근데 가는 그 문 앞에서 형이 쓰러진 거야. 맹장이 터져. 어. 아무리 편해도 다리는 내리자. 언제 볼지 사실 오늘 마니또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 잊고 있었던 거긴 한데 각자 자기 마니또한테 줄 선물들 준비했잖아요. 준비를 했고 유추를 한번 해보면 나는 기욱이. 나는 확실히 알 것 같아. 할인이가 내 많이 볼 것 같아. 할인이 말고는 다 나한테 플러팅한 사람이 없어. 나는 용훈이 형이 나을 것 같아. 나 모르겠어. 나는 당신이요. 내가 너? 어. 아닌데? 그래? 아니면 용훈이 형인데. 나는 동명이야. 오 진짜? 와 이거 예상 못했어. 선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티를 낸 적이 있어? 어? 난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 아이씨.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티를 잘 못 내. 근데 형 티 안 낸 거지? 부끄러워. 동명이는 누구였어? 이제 너가 선택받았어. 나 할인이요. 나였어? 할인이는? 저요? 넌 무조건 영구야. 나 기욱이야. 야 이거는 기욱이 누구야? 너 이거 형구. 아 그럴 것 같았어. 너는? 그래. 나 형. 어쩐지 좀 잘해주더라 와. 오늘. 난 좀 티 냈어. 너 언제 냈어? 어? 아까 막 계속 쿨하다 그러고. 나는 현구가 나. 그럼 그게 다 같아요.
너 나 칭찬해줬었어? 아니요? 아니. 진심으로 준비했어요? 대충 준비했어요? 말 저렇게 한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 동명아, 처음으로 편지를 쓰려니 민망도 하고 그러네. 늘 팀을 위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항상 밝은 미소로 분위기를 이끌어줘서 고맙다. 평생 함께하자. 귀여운 용훈이 형. 감사합니다. 장갑? 아, 진짜 왜 저래? 빨래 장갑이야? 미친 거 아니야? 야 고무장갑. 아 이거 무슨 의도야? 의미가 있어. 화장실 청소하라고? 아니야. 나 너무 당황스럽네. 야 나는 처음에 스키 장갑인 줄 알았거든. 아, 오늘 쓸모없는 선물 주기 이런 거였어? 그 뭔데? 고무장갑! 왜냐면 동명이가 집에서 요리 같은 거 많이 하고 해봐, 변명. 손 좀 줘봐요. 아우 촉촉하네. 뒷정리도 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집에 있는 게 약간 그렇게 안 좋은 거라 아, 새 걸로 하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용훈, 정확했어. 근데 나 이거 샀어야 됐어. 그래. 바꿀 때가 몇 됐어. 개 들어가 있어 지금? 야, 많네. 세 개. 심지어. 그래. 감사합니다. 뭐가 자꾸 그래? 동명이는 수고하셨고 고마워요. 나 하린이 형. 아이, 하린이 형 많이 떠는 나야. 킥킥킥. 항상 우리 위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형이 우리 팀 드러머여서 너무 뿌듯해. 건강하고 행복하자. 똥미용. 이건 뭐야? 허리 마사지기. 아 진짜? 우와 대박이다. 다 알잖아. 이번 활동 허리 아파했잖아. 그래서 좀 걱정되고 미국 갈 때도 들고 대박. 가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요새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너 선물 제대로 했어? 이번 선물 진심으로 했어? 고무장갑 보다가 이거 보니까 나한테 협박한다. 선물 제대로 했냐고. 형 진짜 양심 없이 그러지 마. 아 장난이야 진심이야. 그것만 말해. 아, 뭐 보시면 알겠죠. 진심 아니겠어. 자 그럼 나는 또 기욱이한테. 근데 나는 약간 이런 거 쓰는 거 좀 부끄러워. 좀 부끄러워가지고. 아 이거 뭐 선물 먼저 봤어도 됐겠는데. 야 저거 그거 배달 가끔 시키면 써주시는 그런 거 아니야? 리뷰 이벤트. 리뷰 이벤트 아니야? 가족처럼 친구처럼 언제나 옆에서 함께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 더 자랑스러운 형이 되어볼게. 사랑한다. 좋은 거네. 하린이 형 손톱 감기. 야, 부러워. 하린이 형 손톱 감기. 손톱깎이로. 근데 이거 진짜 유용하긴 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기타 치는 사람들은 손톱깎이 이거 중요하거든요. 할인해가지고 진짜 더 싸게 살 수 부럽다. 있어. 나 이거 쓸모도 없고 쓸 데도 없고. 잘 감사하게 쓸게요. 쓰겠습니다. 설거지나 하면서. 어쩌 제일 커. 제일 커. 형구 엉아에게야 시작부터. 형구 엉아에게. 형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평생 같이 음악해요. 기욱이가. 아 귀엽네. 귀엽네요. 선물은 뭐야? 이거 그건가? 차량용 목베개. 레전드. 이번 활동 때 거의 기절을 했어요 차 안에서. 좀 안쓰러울 내가- 정도로. 근데 차량용 목베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해서 좀. 근데 이게 더 좋네. 너무 좋다. 너무 현실적이고 실용성 있는 선물. 감사합니다. 형은 솔직히 선물보다는 편지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선물을 오늘 준비 안 했어. 빨리 꺼내. 욕할 뻔했는데? 욕할 뻔했는데? 그치? 안녕 용훈이 형. 형 덕분에 원희가 사이좋고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아. 형이 리더라서 고마워. 오케이. 컴동. 큰 팀. 나 핸드크림 진짜. 거의 일주일에 한 통 쓰지 않아? 어. 그걸 들었어. 핸드크림 있냐? 거의 23,000번씩 하잖아. 그래서 필요하겠구나. 와 이거 진짜 필요했어. 아 진짜? 어. 준비했어? 아, 하여튼 다들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또 우리 그 미주 투어 가고 하면 또 많이 또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건강하게 다녀오도록 합시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하냐고.